도대체가 이 정권은 무속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냐.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점집을 강제추행죄로 징역을 예. 살고 난 다음에 와서 점집을 차렸다. 예. 안산에서 게다가 그분 집으로 계란을 60판씩, 뭐 30판씩, 40판씩 예.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자기가 3층에다가 주문하면은 납품해주고 이랬다는 분들이 있고요. 예. 저 지금 막걸리, 뭐 소주, 뭐 북어 이런 그 아마 굿하는 용품인 것 같죠? 예, 저런 것들이 그 집안 잔내에 잔뜩 쌓여 있었다면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네. 게다가 이번에 건진법사, 명태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내란과 관련해서도 혹은 이 정권의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 전부 다 이 네. 역술인이 관여를 안 한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게 많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아침에 네.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천공은 대통령 출마와 청와대 이전 때 주로 활용됐고 건진법사하고 명태균은 대선 경선과 총선 그리고 박재권 씨는 한남동 관저를 변경하는데 있고 노상원은 백재권 씨 말하겠죠? 백재권 씨 그다음에 그 관상 보시는 분. 예, 근데 그분이 뭐 이 백재권 씨에 대해서는 뭐 내가 완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 한남동 관저 변경에 관여하지 않았겠나 하는 거고 노상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논리적 근거라든지 극우파가 쓸어버려야 되는지 하는 그런 그 분노와 이렇게 극우 번색 플러스 지금이 때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파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이 말이 좋아가지고 노상원 씨가 네, 말이 좋아가지고 그 박흥렬 경호실장 밑에 이 사람이 원스타의 군사관리관인데 이 사람 눈치를 장관이나 현역 투스타 쓰리스타가 봤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남의 힘을 이렇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 말로 이렇게 현혹시키는 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이 사람이 그 사령관을 이미 2개를 했었어요. 777 부대 사령관도 했고 정보 사령관 했는데 또 이게 진급에 올라오니까 진급은 안 되고 같은 투스타급으로 한직인 정보학교장으로 밀어놨는데 거기서 이제 그 추행 사건이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질들이에요. 네. 그리고 정권이 믿을 건 국민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자기가 법조인이니까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에 기대야 되는데 그건 구호일 뿐이고 무속에 기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봤죠. 대통령 선거 때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대통령 뽑아줬잖아요. 다수의 표로. 그렇죠. 우리 국민이 죄송합니다만 국민이라고 뭐 성역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이 맞습니다. 이런 사태를 자초한 게 아닌가. 이재명 싫다고 민주당 싫다고 문재인 정부 실패했다고 해서 윤석열을 택한 결과가 정말 미워서 투표하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투표하면 안 된다는 걸 윤석열 일당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생각할수록 너무 황당하게 사실 이번에 정영식 재판관이 자기 주심으로 된 것도 본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된 덕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첩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웃는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가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하죠. 최순실,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에 비해서 최순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렇죠? 군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 득실 이글대면서 내란 사태를 만들었잖아요. 박근혜가 군을 동원하지도 않았으면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이지. 그렇죠. 그리고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박근혜 속으로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런데도 경제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아니 그런데도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까지 윤석열 씨를 그렇게 옹호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소신인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도 뭔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번에 저는 건진법사 영장이 기각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영장이 발부가 됐었어야지 그 폰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도 확인이 되고 그 라인들이 좀 살아날 것 같고 특히 지금 명태균 씨 핸드폰에서는요 전화번호가 9만 개가 나왔대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뭐 통화만 15만 개가 넘는 게 나왔대요. 전부 다 사실은 다
그쪽 당 의원님들과 혹은 뭐 지방 건진법사 관련된 핸드폰이 사람들이거든요. 확보로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건진법사 핸드폰도 세대였는데 그게 네. 확보가 됐대요. 네네. 그랬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건 아니고 네네네. 영장 청구할 때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1억을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2018년 하니까 일이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기 판사가 영장 발부 판사가 그거는 조금 아직 소명이 덜 됐다. 1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 그래서 기각시켰다는데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거예요. 건진이 원래 구속 심사 받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구속되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깔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해줘야죠 그러면. 불편한 게 뭐냐면 저는 네. 검찰이 법기술을 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증거를 그렇죠. 허술하게. 왜냐하면 건진이 지은 범죄가 200개쯤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오래전 거 하나 1억짜리만 가지고 그것도 맞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건진도 체포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라고 쇼로 보여주는 거. 그런데 풀어준 건 법원이니까 우리 잘못 없잖아. 우린 다시 수사해서 영장 청구 다시 할 거야 라고 쇼를 하면서 네. 아직도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모습을 우리 검찰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 정말 이상해요. 근데 워낙 첩보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지금 사실 검찰에서요. 공수처로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수사를 네. 넘기기로 했지만 자료도 하나도 안 넘기고 네.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또 이제 기소할 때는 네. 또 검찰의 손을 빌어야 한다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빨리 특검이 돼야 해야 됩니다. 되는 거예요. 네. 특검을 하면 네. 거기에 뭐 명태균, 뭐 건진까지 다 해야죠. 사실 지난번에 그 박주민 의원이 명태균 씨 만나러 가서 예. 한국폰 확보 관련해 가지고도 아마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어차피 이제 특검 가면 검찰이 안 주더라도 네. 그 폰은 확보되는 건 다 우리가 받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간 문제인데요. 지금 용산 사람들이 이주가 중요하듯이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의 그 시간표는 일주일은 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1월 1일까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1월 1일까지를 잘 돌파를 해내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막상 해 바뀌면요 또 달라져요. 그거는 이미 아직 이 그 윤석열이가 이제서 지금 꿈을 깨고 있을 텐데 네. 우리도 청와대에서 우리 대통령님 탄핵 소추 당하셨을 때 그 외롭고 힘든 시절을 겪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위에 보고도 못합니다. 그 안보 상황 이런 것도 다 저기 고건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문서로. 고건 총리 그때. 네, 그리고 다 이 그 장관들도 그 집무실 용산 자체를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관저에 한남동 관저에만 있는데 나갈 수 있느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은 네. 그래도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예. 정권이라 그러지만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예. 관계자들이 그렇게 노무현 정권처럼 신사적일까 그러지 않을 아니 것 그러니까 그게 네. 매를 버는 거라고요. 아, 네. 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햄토리님께서 노상원 핸드폰 기록 좀 찾아봐 주시면 안 됩니까, 의원님? 대통령 관저에 얼마 전에 용달이 막 들어가고 그랬던 날이 있었거든요. 예. 그날 구술했다고 하던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답니다. 예, 구슬 저는 했- 그 지금 제일 했는지 중요한 모르겠어요. 거는 윤석열 체포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제일 체포되면은 일단은 헌재의 그 심판에도 강력한 하나의 우리가 이 뭐라고 합니까 상징적 효과를 예. 보여주는 것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게도 너희들 이제 완벽하게 끝났어 예. 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가 예. 이거는 피의자가 완벽한 범죄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네, 하나의 신호를 보여주는 측면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에게 체포를 빨리 요구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빨리 들어요. 경호원들부터 체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신병도 일단 확보하고 물론 또 너무 빨리 구속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특검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예. 또 기소를 또 허술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 타이밍을 조금 맞춰야 되겠지만 일단 체포는 해서 법이 무서운 걸 보여주고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면 현실적으로 법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야 되는지를 스스로 그동안 얘기했던 걸 지키도록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JK님께서 진짜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이 추운 날씨에 우리 보고 집회 나가라는 겁니까? 내일 눈도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데. 예. 석동현이 오늘 그야말로 그 말 같지 않은 석동현 변호사 했잖아요. 진짜 그 이상해요. 사람이 네. 그 윤석열이
체포 채자도 안 꺼냈다. 어제 어제 한 라고 말이죠. 했는데 네. 아니 살인하라 하는 거하고 사람 죽여라 하면 그러면은 사람 죽여라 한 사람은 살인 살자도 안 꺼냈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냐?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안 있는 되는 거예요 거죠.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그랬지 체포하라고 그러진 않았다. 뭐 이런 말장난이지. 예. 근데 어쨌든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석동현은 민주당 의원들 나 고발해라. 고발할 때면 고발해라. 나도 그러면 민주당을 무고죄를 고소하겠다 이랬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한번 봐야죠. 오늘 밤에 그래요? 떠오르는 단어는 아까 일망타진 말씀드렸는데 발본색원이라는 단어도 떠오릅니다. 네. 정말 내란 세력들은 하나 남김없이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도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만 수사 대상으로 삼는데 서울경찰청 차장,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현장에 출동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까지 막았던 기동대장들, 그 다음에 네, 국회 경비대장, 네. 정말 이런 다 책임물어야 사람들 됩니다. 정말 내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네. 이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덕분에 돌파한 거지 아니었으면 정말 계엄해제 요구도 그렇습니다. 못하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방송도 못하고요. 노영희 변호사는 잡혀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 박 의원님 어디가 계시겠어요 지금? 그렇죠?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어. 체포 대상 명단에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더 그럼, 위험할 그럼 수도 더 있네. 위험한 거예요? 아니 잡아다가 어디다 구금시키고 이렇게 해야 네, 다른 네. 사람하고 나 여기 있다 뭐 윤석열 타도한다 뭐 이렇게 투쟁이라도 하는데 네. 거기 체포 명단이 없으니까 나하고 김경주 의원 최고는 좀 더 그러니까. 별도 관리 대상이지 않았느냐 그랬을 수 생각이 있네요. 더욱 살벌한 더 얘기예요. 섬뜩합니다. 그리고 살벌한 그냥 얘기. 상상 속에 존재하는 얘기가 아니라 능히 그러고도 남을 저희는 사람들. 그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 시기에 총학생 회장들이라든가 무슨 이제 단체 뭐 전민련이라든가 뭐 이런 단체 대표들은 고문 안 해요. 네. 고문 안 합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도 시켜주고 예, 변호자 시켜도 시켜주고 마치 이렇게 다 하는데 민주적으로 하는 것처럼. 예,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학습 조직이라든가 이런 또 이제 뒤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배우 조정 이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고문하는 거예요. 눈에 안 너무 보이는 무서워요. 사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 본인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무고죄를 고소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민주당 법무국 책임자 차원이 아니라 당대표나 당 최고위원급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라. 이미 종료된 계엄령 선포라는 과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주관적인 평가 의견을 말한 것을 가지고 내란 선동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그래서 선동이라는 엄포를 말 쓰는 냈습니다. 거예요. 아 그게 선동입니까? 선동이라는 게 상대방을 흥분시키고 왜곡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 선동이라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건 주관적 행위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